안녕하세요. 허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설명회가 되게 많잖아요. 저 수요일하고 목요일 다 대치동에서 설명회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강서, 중간 타임에 양정, 그리고 오늘 진명 이렇게 세 탕을 뛰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설명회를 3번 한 적은 진짜 강사 생활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제가 마침 오늘이 수업이 없는 날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들 설명회 하시는 거 이렇게 저도 학부모 어, 인 듯한 이런 가장한 인 듯하게 생각하면서 선생님들의 설명회를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3번이나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음. 그리고 제가 오늘 잠깐 자랑을 하자면요. 제가 오늘 그 담보대출을 다 상환을 한 날이에요. 그래서 설명회 아침부터 했지만 좀 힘들긴 했지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중간에 빈 시간에 제가 등기소 잠깐만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기뻐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대치동하고 목동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지금 목동은 지금 주말에 하루, 그다음에 주중에 하루, 대부분 다 대치동에 있고요. 그리고 주중에 하루 전주 상상고 수업하러 전라도 전주까지 내려가서 수업을 하기도 해요. 생명과학의 전체 진도표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연두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는 난이도가 상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상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올해 진명여고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여기가 유전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유전만큼 어려운 단원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진명여고의 생명과학의 특징을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진명여고가 계속 그 단원을 소급해서 내요.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가 1학기 중간고사였다면 그냥 끝이거든요. 근데 진명여고는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를 또 끄집어내고 2학기 때 또 끄집어내고 막 이래요. 그래서 계속 끝나지가 않고 계속 이렇게 진도를 소급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질주하는 생명과학, 소급하는 생명과학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까 원장님께서 진명여고가 실적이 되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때문일까 제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게 문제를 낼 때 이렇게 소급해서 이렇게 내면 학생들이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생들의 그 실적이 좋게끔 그리고 정시나 그런 거에 있어서 점수가 높게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시 전형으로 가거나 아니면 수능으로 가게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일단 처음에 1학년 때는 나는 무조건 생기부로 수시 전형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2학년이 되기 시작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 끝까지 내신을 붙잡고 있는 애들이 수능도 잘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정시를 준비한다라고 좀 까부는 학생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결과가 그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3번의 설명회를 하면서 어머니들 보면 이렇게 진명여고가 보면 어머니들이 지금 많이 오셨는데 진명여고가 기본적으로 요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는 끝까지 하는 그런 학교의 표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봤거든요. 어, 올해 2024학년도 이게 수능과학 지원자 수 제가 이렇게 잠깐 표로 이렇게 했는데요. 생명과학을 처음에 어머니들께서 딱 생각을 할 때 생명과학은 암기 과목이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면 생명과학의 원점수가 물화생지 중에서 제일 낮아요. 만약에 암기 과목이면 이렇게 점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만점 자수도 보면 생명과학이 제일 낮아요. 생명과학이 지금 보면 응시자 수가 거의 지구과학하고 같이 제일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점 자수나 1등급의 원점수가 제일 낮다라는 거는 생명과학이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뜻이에요.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그거 외우면 되는데 왜 생명과학을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생명과학을 보통 중학교 때 물리랑 화학 많이 하잖아요. 선행으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생명과학을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예. 그래서 그렇고요. 어,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원과목 3개를 선택해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2로 이렇게 연계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2를 잠깐만 설명해 보면 생명과학 2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2뿐만 아니라 2 과목은 표준 점수가 원보다 훨씬 높아요. 거의 10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능에서 2 과목 하나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만점자가 물론 그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원을 선택해서 서울대를 못 간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 친구가 만점임에도 불구하고 표준 점수가 14점이 낮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서울대 의대를 만약에 썼더라도 굉장히 치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 원은 2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고3 이제 가서 끌고 가야 된다면 생명과학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내신하고 수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신은 말장난이 너무 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은 예를 들어서 그녀는 예쁘다. 이렇게 문장을 낸다라고 가정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녀는 장미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다움이 유죄라면 그녀도 유죄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살짝 달라지거든요. 이게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말장난이 좀 심해요. 그래서 그녀가 유죄인 거랑 아름다움이랑 무슨 관계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이런 국어적인 개념이 강한 아이들이 생명과학을 잘해요. 생명과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마 화학도 잘하고 물리도 잘하고 영어도 잘할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학이 굉장히 국어에 대해서 국어가 좀 숙달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 좀 약간 애매한 표현이 좀 많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술형이 나오잖아요. 예, 서술형이 나오는데 진명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보통 작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객관식이 19문제였고요. 주관식이 4문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서술형이 20점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 그 서술형이 그냥 단순 암기나 단순 단답형의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서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서술형에도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조금 공부를 하면서 미리미리 캐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수능은 거의 완벽하죠. 논란이 있으면 소송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깔끔하게 해야 돼요. 예. 진명여고 올해 제가 또 예상한 이거는 매년마다 좀 달라질 수는 있기는 한데요. 올해 예상하는 거는 올해 예상하는 진도도 작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 지금 보면 그 3단원에 보면 흥분의 전도와 전달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 수능에서도 1등급이 좌우되는 그런 단원이에요. 그래서 내신에도 마찬가지겠죠. 그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애들이 생명과학 원을 수능에서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목동이 대치동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목동은 보통 내신이 6 플러스 1이거든요. 근데 대치는 7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어쨌든 한 번 더 함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문제를 다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단원, 이 지금 그 최상의 단원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많은 문제를 풀므로 인해서 접해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데서 내신이 나와야지만 나중에 고3 가서 자신감이 붙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못했던 애들이 고3 가서 잘하는 경우가 제 친구 있기는 한데 거의 없어요. 제 친구 있어요. 예, 제 친구는 반에서 33등으로 들어왔는데 걔 서울대 치대 갔거든요. 걔 걔는 그래서 그 친구는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학교 공부보다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사실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이 아니고서야 역전이 사실은 힘들어요. 이게 진명여고 작년도 내신인데요. 보면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명여고 같은 경우는 진명여고뿐만 아니라 이 목동의 학교 또는 대치동의 학교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분석력이에요. 분석력. 그림을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실은 이 분석력은 생명과학적인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이런 공간 지각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런 거는 사실은 EBS 교재 또는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서 문제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정말로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고등학교를 그렇게 덤볐다가는 거의 그냥 바닥을 금치 못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문제도 굉장히 다양해요. 요거는 수능 기출이면서 개념을 응용한 문제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EBS 교재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진명여고 같은 거를 제가 시험지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 그 해 나왔던 EBS 교재에 있는 문제만 내지는 않으세요. 이게 3년 전 EBS 교재거든요. 3년치를 소급해서 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선생님께서 이게 EBS 문제라고 애들이 설마 알까? 이러고 문제를 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3년 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학교 시험으로 이렇게 내시고요. 요거는 수능 기출이에요. 예, 수능 기출인데 요게 서술형이거든요. 사실은 서술형인데 요게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지금 어머니들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학생이 나름 열심히 풀었어요. 예, 요거 한 문제 푸는데 시간 꽤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서술형인데 단순하게 이렇게 단답형으로 적어내는 그런 문제는 진명여고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예,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문제도 분석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부분의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보시면 이것도 기출 문제거든요. 요 문제가 분석력을 요구해요. 지금 보면 이게 4.2점이잖아요. 요거 푸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얼마만큼 그 문제를 소화해내느냐가 등급을 결정해요. 지금 이것도 보면 요거는 나름 쉬운 단원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개념이라든지 그런 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그리고 보시면 이런 학교는 사실 별로 없는데 위에는 객관식이고요. 아래쪽은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세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객관식하고 서술형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문제를 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명여고의 내신을 제가 이렇게 조금 총평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문제 공을 진짜 많이 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본 적은 있지만 나만의 독특한 문제를 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단순 암기로 내시지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수능이라든지 모평이라든지 EBS 교재를 기본적으로 다 다루고 있어야지만 접근이 가능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내신이 수능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들을 보면 이게 수능 문제야 내신이야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거의 그냥 수능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진명여고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도 넓은 데다가 그리고 어려운 단원이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명여고 같은 경우는 이 중간고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중간고사는 기말고사 때 또 소급해서 또 내시거든요. 그래서 끝나지 않은 생명과학 거의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누적해서 내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시험을 내는 학교가 그 대치동에 가면 양재고라고 있는 그 양재고 수업을 이제 하시는데 양재고 생명과학이 요렇게 나와요. 계속 소급해서 이렇게 내시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이 애들 너무 괴롭히는 방법 아닌가, 이거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이거를 좀 즐기시더라고요. 제 수업 교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주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필기 노트가 있고요. 그리고 숙제가 이렇게 나가요. 예,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 교재는
사실은 요거랑 이거 말고도 사실은 더 있어요. 예, 요거 전부 다 제가 다 디자인을 했죠. 뭐 디자인을 했다기보다는 다 다운받은 건데 다운받아서 일단 교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프린트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애들 이제 과제로 이렇게 프린트를 내거든요. 진명여고는 그렇지 않은데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OX 문제를 내는 학교도 있어요. 예, 그 대치동의 뭐 개포고등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전주의 상산고 같은 경우는 OX 문제 10개를 이렇게 내가지고 그걸 한 문제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10개가 그 10점이에요. 그냥 1점, 1점, 1점 이렇게 10개로 구성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시간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내는데 진명요구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대비할 수 있게끔 여기 이 프린트 안에는 OX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OX 문제를 낸다는 거는 개념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이 정확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OX 문제를 내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면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테스트지 이렇게 지금 올려놨는데 제 테스트지는 100% EBS 교재에서 내거든요. 이 EBS 교재는 제가 2015학년부터 가지고 있던 EBS 문제 그 교재에서 다 뽑아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생명과학을 EBS 교재나 기출에서 많이 내시기 때문에 사실은 제 테스트지에서 정말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문제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딱 보면서 되게 뿌듯해요. 내가 이게 찍신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도록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테스트를 이 EBS 교재 이전에 괜찮았던 문제를 제가 가지고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교재인데요. 보면 OX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고요. 요것도 제 교재예요. 요거는 기출 문제거든요. 예, 기출 문제. 요것도 수능 기출. 요거는 서술형 문제예요. 그래서 제 교재의 문제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하구나.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제 수업은 일단 수업 이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과제가 나가고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테스트를 보내서 어머니들한테 문자로 발송하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제 거의 제가 새벽 2시에 자거든요. 새벽 2시에 자는데 새벽 2시까지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이 없거나 바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답을 해주는 편이에요. 제 수업 구성은 제 수업이 3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대부분 수업 전후에 1시간 정도씩 이렇게 이게 시간이 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기 거의 1시간 전부터 제가 클리닉을 해요. 이 클리닉은 대부분 이전에 결석생 또는 그 과제 나간 거에 대한 어려운 질문들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제 수업을 한 3시간 정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남겨서 또 제가 하게 돼요. 그래서 수업은 3시간이지만 앞뒤로 클리닉을 하면 거의 제가 5시간. 그래서 주말에는 진짜 밥을 못 먹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애들 막 문제 풀 때 옆에 주먹밥 이렇게 하나씩 막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살이 빠지고 주중에는 살이 찌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주말에는 진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 문자를 보시고 어머니들이 이렇게 화가 나셔서 저한테 상담 전화도 많이 하시거든요. 왜 우리 애는 평균이 안 될까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제도 상담하셔서 제가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 수업은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하게 되는데 모든 수업이 다 촬영을 하고 있어요. 예, 결석생이 있어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유전 파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푸는 속도하고 제가 푸는 속도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영상을 신청을 해서 다시 복습을 하게끔 해요. 그래서 모든 수업이 결석생하고 관계없이 촬영을 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 교재하고 똑같은 기출 문제, 거의 적중한 기출 문제거든요.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거 보면 정말 뿌듯해요. 예. 요것도 제 교재에 나왔던 내신 기출 문제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 제 수업이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 유튜브를 올리는데 아무나 볼 수 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어머니들이 뭐 유튜브에 허정아를 쳐도 저는 안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그 주소를 보내주는 학생만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습 영상으로 이런 거를 활용해도 괜찮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다원에서 지금 강서, 진명, 양정고 수업을 하고요. 연합반 수업도 하나 깔아놨어요. 연합반은 요 시간이 안 되면 이쪽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수업을 전후로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거의 1시간 정도까지 클리닉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렇게 전후로 클리닉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결석을 너무 많이 하거나 이러면 주중에 따로 불러서 또 클리닉을 해요. 예, 그래서 학생들을 관리를 최대한 꼼꼼하게 해서 학생들의 인생에 제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진명여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10년 전에 진명여고 학생을 가외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가외를 했는데 그 친구가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근데 물론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그 친구가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근데 생명과학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점수가. 그래서 제가 그 애를 맡았는데 그래서 진명여고 하면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들이 많은 학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아닌 학생들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좀 이렇게 열의가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